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주식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식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의주를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화 여의주의 주식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장단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주식을 팔며 급락세가 이어지자 이에 맞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한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학개미운동이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마치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은 10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9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로서 경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의주에서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정산 타이거 금타님부터 자기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서 살고 싶은 금정산 김타이거 금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은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맥을 찾아가는 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지망생 북두입니다. 우선 저 같은 주린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보통 주력이라고 하죠.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나? 그때 제가 경영학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저는 진짜 제 이상형을 좀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그 당시에 애덤 브로디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괜찮다. 근데 그 남자분이 우리 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 학기 내내 팀플하는 수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다른 여자랑 내가 히덕 거리면서 팀플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과목 교수님이 운영하는 주식 동아리에 그냥 가입을 했어요. 네. 주식명이 대단하시네요. 내가 그 남자를 얻겠다. 그때만 해도 저는 주식 정말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교수님이랑 빨리 친해져서 그 남자분을 우리 팀으로 옮겨달라고 말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주식을 배워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또 같이 들어온 언니가 한 70만 원 가지고 자기 용돈 벌어 쓰는 걸 보면서 취업이나 창업 말고도 돈을 버는 수단이 있구나. 그때 저는 좀 눈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랑 다른 동아리원들이랑 그 워렌 버핏식 투자 기법이 유행할 때라서 저평가주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 종목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도 읽고 종목 토론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랬던 경험이 제 배경 지식의 파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23살 때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 듬성듬성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있고 서킷 브레이커가 한 2번 걸렸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0년에 한 번 오는 부자 되는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서 네,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생긴 시점부터 시작했거든요. 혹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과연 될까요? 주변에
회사의 남자 지인들은 어릴 때부터도 주식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업무들이 계속 밀리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좌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투자금은 아까 장단님이 말씀하셨던 주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소액인데요. 저는 한 2달치 월세 정도? 적지 않아요. 좋지 않다. 한때는 세 자릿수까지 가기도 했는데 공부한 것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저 부트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 남자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경제 이야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다시 들으니까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잘 들리기 못 들은 시작하잖아요. 이야기예요. 호나님이랑 구리님 얘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 그쯤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관련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자주 주식하다 패가 넘쳐난다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주식의 주자도 차도 안 봤던 사람인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일리 있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알면 알수록 제가 이제 금융 문맹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실제로도 여태까지 제가 본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돈을 잘 모으는 것 같은 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하셨기도 했고요. 나는 피폭이라고 느껴졌던 말은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따라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주식을 샀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아. 자산관리라고는 적은밖에 모르고 그 외엔 소비에만 집중되어 있던 관점은 정확히 꼬집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저도 기회다 싶어가지고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정말 주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일찍 시작했는데 저는 2018년 12월쯤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코로나랑 이제 전혀 관계없는 시기에. 근데 저는 딱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버지도 주식을 하시는데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전 전혀 몰랐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금도 조금 있겠다, 시간도 괜찮고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코스피, 뭐 증권 이런 거랑 전혀 관계도 없었고 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진짜 이 좋은 거를 남자들은 다 미리 했다, 이 좋은 거를 왜 나는 더 빨리 시작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젊을 때부터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좀 더 많은 지식이 쌓여있고 좀 더 돈을 아껴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진짜 금융 문맹인이 아닌 상태로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버님께서 혹시 이런저런 거 알려주셨어요? 코스피는 뭐다, 코스닥은 뭐다 이런 거. 그렇게 자상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뭐 대충 뭐는 뭐다인데 저는 좀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것보다 검색해서 미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검색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만 여쭤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설명해 주셔도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서 좀 마찰도 있고 그랬죠. 지금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상사분이랑 주식 얘기를 시작하게 돼서 그분이 약간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는 그냥 제가 듣는 유튜브를 추천해드렸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약간 매개체로 오늘은 뭘 들었다, 약간 어떤 종목이 어떻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정보 교환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를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시작하려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직장인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저 같은 직장인이 짜투리 시간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서 조언 같은 게 있어서 좋았어요. 혹시 저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참고한 책이나 영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혹시 활동하거나 눈팅하는 커뮤니티가 있으신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샀지만 사실 책보다는 압도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특히 외국 뉴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맞아. 빠릿빠릿 만나볼 수 있거든요. 전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에 좀 약한데 잘 아시는 분들은 번역해 주시니까 이제 물론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맹신하면 절대 안 되니까 여러 정보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댓글로 되게 커뮤니티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 요즘 좀 현대 문명의 혜택을 이런 데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스타벅스 얘기처럼 이런 거 보면 구글을 사야 되는데 전 아직 구글이 없네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저는 일단 책은 미국 배당주 투자 지도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회사원들이 많이 모이는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맞아. 네, 거기에 이제 누가 폭락장에서 빛을 진짜 발하는 주식은 배당주고, 미국은 네, 배당을 1년에 4번이나 준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1년에 4번이나 준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예적금 이율의 몇 배를?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말이 진짜인가 싶어서 확인차 사본 책이에요. 근데 정말 읽고 나니까 미국 주식은 배당을 1년에 4번 주는 종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또 배당률도 웬만한 예금의 2배 이상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참인 정보를 줬구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투기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중요하죠. 네. 뭐 갑자기 이렇게 사실 배당주들은 코로나 이전에 그 그래프를 보면은 되게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맞아, 배당만 많이 이렇게 정말 많이 주는 거는 뭐 7, 8% 주지만 네, 그냥 가격 자체는 큰 변동이 시세 없는. 차익이 별로 안 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알짜배기,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실한 주식을 아는 게 먼저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저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고 일회성 이익을 꼭 가려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회성이 진짜 좋은 단어다. 그쵸. 초보들은 솔직히 읽어도 정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맞아. 종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봐도 잘 모르는데 여기 그냥 2번 정도 천천히 읽어보면 배당주와 우선주 관련 영단어가 눈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기업 정보를 읽을 때도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또 배당주랑 뭐 배당률을 모아놓은 사이트 이용 방법도 정말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주식 관련 커뮤니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어플 거기 솔직히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정말 잡다한 주식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 주식 카테고리만 전 봐요. 주식 카테고리를 보고 거기 보면 이제 조금 오지랖 넓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네, 미국 경기 부양책 발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다, 5일 재고 발표 이렇게 나스닥을 움직일 만한 굵직한 주식 재료들을 정말 재빠르게 번역해 주시기 때문에 네,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버스에서는 인베스팅 어플이랑 야후 파이낸스 예. 그건 재밌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댓글 읽는 것도. 그것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유튜브도 저도 보는데, 약간 종목 추천하는 건 사실 잘 안 보고, 저는 투자자의 심리, 금리 동향, 정책 기조를 거시적으로 분석해주는 영상을 주로 봅니다. 특별히 그런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분한테 악감정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대응하는 쪽에 맞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으로 처음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책으로 처음 접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주식 초보를 위한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그 유튜버 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잡식처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뭐 영상, 책 등을 참고하고 방금 금타님 말씀하신 종토방 의견을 따라가진 않지만 약간 재미로 약간 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전문가라 하더라도 의견이나 신념이 또 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줏대도 없이 막 특정 의견만 계속 따라가다가 손해가 나면 뭐 그 사람이 뭐 튀김을 줘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여러 의견이랑 지식을 듣고 저만의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구입했던 책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는 책이었는데 저도 북주님처럼 이 첫 책이 제 수준 대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책이 어려워요. 억지로 혼자서 읽었는데 일단 단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옥화방에서 뭐 이렇게 초보가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있느냐 하고 여쭤봤는데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이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독을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제가 처음 구매했던 책보다는 굉장히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가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했었어요. 완독을 하고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매매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같은 건 없고 그냥 정보 공유용 카톡 옥화방 오픈 카카오톡방 거기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몇 개 참여 중인데 그냥 다른 시황이나 분석 같은 건 거의 다 유튜브로 요즘엔 접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식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그런지 부쩍 주식 관련 콘텐츠가 더 활발하게 올라오고 되게 업데이트가 진짜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저도 느껴요. 그냥 외국에서 뉴스가 딱 뜨면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 번역해서 분석을 해서 올려주시니까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필요한 정보가 다 있어가지고 너무 편합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보는 유튜버분들이 뭐 한국경제TV나 뭐 창원계 BTV, 슈카월드 이런 거 가끔씩 참조하면서 보고 미국 주식은 미주분 그리고 뱅브로라는 분이 또 계시는데 이분 것도 되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잘 챙겨보는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보기 시작한 3프로TV도 컨텐츠가 되게 많이 분석을 해주시고 길게 해주셔서 시간이 있을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누리님이나 선아님처럼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부 많이 하시던데 책으로도 공부를 하셨다는 것이 역시 공부를 시작한 여유시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맡긴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말 이 증시 대기자금이 27조였어요. 근데 올해 8월 10일부터 지속해서 50조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올해 안에 100조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금액은 주가 등락의 지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선행지표로서 예탁금이 늘면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반대로 예탁금은 증시가 좋아진 다음에 커진다고 후행지표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주식시장은 한 가지 지표를 두고도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혹시 다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만큼 꼭 고려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요? 그리고 시장을 읽을 때 자신만의 뭐 쉽게 읽는 팁?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팁이라고 할 정도로 가지 않고 부끄럽지만 저는 지표나 자료까지 준비할 정도로 전문적이게 공부한 적은 아직은 없고요. 꼭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포라고 하는 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세력들을 말하는 그 주포의 악명이 높은 곳은 애초에 눈을 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길게 잡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눈을 안 들이기가 어려운 게 진짜 급증하는
그 수익률, 맞아. 그 빨간색 기둥에 그쵸. 손꽂히는 그거를 보면 왠지 잘 풀려내 같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지금이 저점인 것 같은데 지금 타도 될 것 같은데 슈팅 난다, 슈팅 난다. 이거를 진짜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식이 전업이라서 이거 계속 주식창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라면은 뭐 이게 또 큰 이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주식을 좀 매매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크게 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약간 한국장이랑 미국장 그리고 다른 이름의 주식이지만 같은 테마에 속하는 주식은 서로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매를 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 편이에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막 비슷한 확률로 같이 오를 때 얘도 오르고 얘가 만약에 내리면은 다른 애도 같이 내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와, 진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장은 읽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코로나 이후장은 진짜 너무 예측이 어렵기도 하고 예측이 어렵다고들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워낙 사실 아직 초보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도매매를 안 하는 거를 일단 제일 큰 목표를 삼고 있어요. 되게 어렵지만 흔들리니까 사람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멘탈을 좀 부여잡고 수익은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때 시가총액이 좀 큰 우량주 같은 안전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확인하고 혹시나 부채가 늘었다면은 뭐 그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개발이나 뭐 다른 연구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살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 주포들이 운전을 좀 편해지는 그런 주식에 저도 물리가 좀 딘 적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거는 안 되는 편이에요. 진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약간 가끔 보면서 팝콘각 나오면 이제 보면서 열심히 사진하고 왜냐면 급등을 하면 항상 급락이 따라오는데 그 포인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더 못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름에 젠 들어간 아이들. 몇 개 있으시나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절대 손 안 대고 바이오준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종목을 고를 때 꼭 적정 주가, 그 다음에 펄어버러죠. PER, PBR 이 세 가지는 따로 저는 계산을 해요. 이게 사실 MTS나 HTS에 보면은 기업 정보 편에 이 부분이 쫙 정리되어 있지만 이게 몇 가지 이렇게 뭐 손으로 수기로 쓰시는지 틀릴 때도 많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도 하고 바로바로. 네, 그래서 그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 검색한 다음에 전년도 사업 보고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저는 좀 있어요. 네, 좋은 습관이다. 뭐 근데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 특정하게 꼭 보는 게 이제 사업 보고서 열어본 김에 겸사겸사 그냥 대표님 나이도 한번 보고 60세 좀 젊은 분들은 위험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보고 뭐 배당도 얼마 주는지 보고 지배 구조도 한번 보고 매출액 뭐 매출 순이익 다 보고 그거에 플러스 이제 정말 큰 기업들이나 혹은 중견기업만 돼도 대표분들이 1월 1일에 신년사를 항상 이렇게 네, 그런 게 다 뉴스로 기사를 떠요. 거기 보면 1년 동안 본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나름대로 청사진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년사에서 무슨 말을 했나 그런 것도 항상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과정에서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더 벌 의지가 있는지 새로운 걸 할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의 많은 부분은 사업 보고서와 대표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서 손품을 좀 많이 파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시장을 또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전문가분들의 시각을 진짜 많이 참고합니다. 꼭 주식에 편향되지 않더라도 뭐 부동산 유튜버, 금융 유튜버, 아니면 성공한 자영업자분들의 유튜버 그런 거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 돈이 몰리는 곳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이성수 대표님의 칼럼도 많이 좋아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읽지만, 저도 사실 잘 못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편승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네, 어렵지만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 이성수 대표님이 뭐를 하시는 분인가요?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시고, 뭐 아마 본인 이름으로 뭔가를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인베스팅이나 아니면 다음 뭐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뭐랄까 개인 투자자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칼럼을 항상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분의 생각이랑 저랑 많이 맞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금 아주 그렇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칼럼을 쓰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정이고, 상승할 때 잘 됐다고 해서 자만해지지 말라.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그래서 잘 챙겨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막 금탄님처럼 막 분석하지는 않아가지고 되게 부끄럽네요.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시가총액이 큰 초고량주랑 ETF만 샀어요. 저는 제가 보니까 성향이 되게 안전지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적은 대형주만 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서 분위기나 좀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다들 뭔가 하나씩은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흐름에 탑승을 하시고,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지고 계신 주식이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별 종목을 언급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미국 주식만 하고 있고요. 그 파항에 해당하는 주식 몇 개랑 나스닥 추종 ETF죠. QQQ랑 그 비슷한 이제 SPYG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아주 소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인 기술주를 저도 좋게 보는 편이고요. 시장이 조금 과열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좀 주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식을 쉬고 있긴 하지만 다시 산다면 ETF의 비율을 좀 더 높여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날고 긴다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 중 단 1, 2%만이 시장을 이겼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예측기 힘든 만큼 시장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 언급해도 되나요? 됩니다. 저는 요새 선생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주식을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초록색 초록이. 초록이만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시도도 지금 적은 편이어가지고 뭐 이익이 지금 크게 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주식에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살짝 약간 빼고 있는 상태고요. 전망이 좋을 것 같은 주식은 완전 허황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대체육, 배양육 관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빌 게이츠나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그거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게 만약에 뭐 전망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대체육이 여러 면에서 세상을 좀 더욱 이롭게 할 것 같아서 개인적인 바람이 들어갔고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주식에 이런 신념까지 안 되죠. 지금 완전 좋은데. 그렇게 하지만 되게 멋있네요. 네, 그리고 원격 업무에 이용되는 매체들이 전망이 좋지 않을까도 예상해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또 원격 업무가 더 적합한 분야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언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언택트를 하기 위해서 행아웃으로도 해보고 줌으로도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원격 개선의 여지가 좀 있죠. 그런 게 생기면은
또 많이 이용되고 그게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한국 주식 따로따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주식은 테슬라 60%,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10%, 그 리츠주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관련인데 페니맥 10%, 나이키 10%, ETF 중에서도 금이랑 은 5%, 그리고 애증의 보잉 5% 이렇게. 네. 아니, 약간 야수의 심장이 있으셔. 맞아. 모두가 나왔어요.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 주식은 여기는 초록창이잖아요. 저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2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고서 한국도 갈 것이다. LG화학 15%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15%, 그 다음에, 이거 뭐더라? 제가 반도체주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22% 갖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20%, 그리고 제가 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다들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해서, 하이트 진로 5%, 또 애증의 대한항공 3% 갖고 있습니다. 애증에 대한 항공입니다. 네, 빨리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항공주를 산 것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이렇게 기사들을 뜬 거를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치료제랑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뭐 각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제일 저렴할 거라 생각해서 산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약속대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나오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종식은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각 나라별로 제약사들이 있고 각자 OEM을 받을 수 있는 위탁 생산 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뭐 나오기만 한다면 다 대량 생산이 되고 금방 그 약이 보급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전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좋은 약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금 그 야수의 심장. 추천을 드려야 돼. 이게 되게 근데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뭔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공포장에서 주주파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이미 뭐 항공주는 샀고 되게 연방하신 것 같아. 근데 비중이 워낙 작으니까 소액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일까 과연? 정말 소액입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눈여겨보는 게 은행 보험주, 금융주죠. 그 다음에 네, 식음료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은행 보험이나 아니면 식음료들의 특징이 대부분 배당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정말 이미 쌓아온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런 게 잘 없고 또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좀 있더라도 받으면 그렇게 기다림이 마냥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코로나 종식이 되면은 사실 금리 인상은 필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험사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운용 자산의 이익률 상승으로 성장성이 조금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주 역시 지금 요즘에 대출을 조인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예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그 오름세를 쫓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승이 있다. 저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환님은 진짜 되게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숫자를 항상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섹터를 한두 개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섹터를 너무 여러 개를 보는 것을 제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개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몰려있거든요, 자금이 좀. 그래서 좀 한 섹터가 타격을 받으면 저도 이제 마음의 타격이 좀 크죠. 마치 멘탈이 무너져야겠죠. 좋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중순까지는 반도체랑 그리고 언택트 이쪽에 자금을 많이 몰아놨었고 지금은 AI, 클라우드, 그리고 배터리 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역시 배터리. 네, 배터리 핫하죠. 요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택트주로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 라이언 저 노란 친구를 9만 원대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평단이 항상 9만 원 아니었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네,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좀 주워 먹었는데 지금 장에는 약간 잠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길게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아직 소량은 남겨놓고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이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심리가 되게 막 빠르게 바뀌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진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뭐 OG나 5G? 5G?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게 말했다. 5G랑 뉴딜 관련주가 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뉴딜도 도는 거 보는데 맞죠? 수소기로 도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거 하나에서 이걸 조금 조사하고 있으면 바로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 버리니까 절 놓고 가더라고요. 진짜 겉에 고객 예탁금 얘기했다시피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게 거기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도는 속도가 진짜 빠르고. 나만 놓쳐. 몰랐어. 나만 못하.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에 조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00불 때부터 모아서 조금 평단이 약간 낮아서 요번에 추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도 조금 그래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주가 좀 많이 내려가서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엔비디아를 한 5월쯤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미국장을 저는 딱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엔비디아 이러면서 내가 쓰는 그래픽 카드 이러면서 그냥 매수를 했는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은 회사고 잠재력도 있어 보이고 쥐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자율주행 섹터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좀 많은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기술주가 거품이 많다고는 하는데 장기로 보면 한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만비디아? 약간 사실 나가서 만비디아가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또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월요일에 ARM이라는 굉장히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영국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40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다는데 400억 달러 얼마냐면요. 하나로 47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그만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일부러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일부 이렇게 지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저는 처음에 되게 호재일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뭐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호재가 아니게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주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하는 게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정보는 진짜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게 저도 그래서 호재라고 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호재가 아니라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있거든요. 사실 인수가 완료되려면 아직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좀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나오든지 하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쥐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네. 미디어 가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미국장 얘기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죠. 미국 주식 시장이랑 한국 시장의 차이가 뭘까 하고 봤더니 색깔이 질문이 다르더라고요. 저 인베스팅 받고 처음 뭐 깜짝 놀랐던 게 색깔이 반대라서. 우리나라는 상승이 빨간색인데 미국은 상승이 녹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목별로 위아래 30%의 가격 제한 폭이 있죠.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미끄러질 때 너무 진짜 무서워요, 보고 있으면. 내 거 아니면 괜찮은데? 구경하는 재미는 있는데 내 거면 놀라죠. 그래서 한국장이랑 미국장 규모의 차이만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 하면 기술주인데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 소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장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두 가지 지수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있어요. 미국은 지수가 3개나 되네요? 네. 저한테 약간 뭐 낯선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지수가 다양하군요. 네. 저한테 좀 낯선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아는 걸로는 다우존스 지수는 일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수고요. 우량하고 안정된 30개의 기업이 여기에 편입돼 있어요, 이 지수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자, 부모님의 비자였나? 마스크까지만 같이 합니다. 그런 이런 우량한 기업들이 포함된 지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주 들었을 것 같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지수들보다 상장 조건이 좀 덜 까다로워서 주로 벤처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술주랑 정보통신주가 중심이 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실, 최근에 자주 들으셨을 S&P 500 지수. 이 지수는 S&P 신용평가사에서 뽑은 5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기보다는 성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종목을 편입을 한다고 해요. 약간 30개짜리도 있고 500개짜리도 네. 되게 다양하네요. 맞아. 혹시 소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장 특징이 있을까요? 지수 종류에 일단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한국장이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진짜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2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시총 1위인 애플은 2,773조예요. 너무 커서 잠시 헷갈렸는데 숫자가. 되네요. 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금액인데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총 350조 가량으로 엔비디아가요? 네, 삼성보다 시총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만큼 진짜 규모가 큰 시장인 거죠, 미국 시장은. 근데 시총이 크다는 건 일단 그만큼 세력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미국장이 뭔가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9월 초같이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뭐 언젠가 또 오르겠지 하고 뭐 상패는 안 하겠지 하고 좀 마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점을 꼽자면은 양도세가 22%가 붙거든요. 진짜 이게 굉장히 커요. 수익이 나면 날수록 커지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낸 수익 중 250만 원 이상부터는 거기에 추가 금액 22%의 양도세가 붙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익을 뭐 1,250만 원어치를 내서 이걸 현금화를 했으면은 이 25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에 대한 22%가 붙으니까 220만 원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220만 원? 네. 미국에 돈을 주시는 겁니다. 금파님께서는 미국장이랑 한국장에서 다른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던데 혹시 각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실시간 수급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거. 이게 저는 제일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미국 주식 어플 설치하고서 깜짝 놀랐던 게 거래량 그래프만 있고 수급 주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 실시간 수급 데이터가 네. 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몇몇 특정 외국계 기관이나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약간 단타 성향이 강한 곳들이 있어서 그런 데가 만약 딱 들어왔다면 저도 대응할 수 있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 예,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은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또 뭐 생각해 보면은 미국 데이터가 이게 어쨌든 거래가 어떻게 보면 너무 활발하고서 수급 주체를 가려내기 힘들 정도로 많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쉽게 전 지구적으로 독과점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아주 쉽게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무도 윈도우 안 쓰지 않잖아요. 계속 쓸 거고. 네, 이런 정말 전 지구적인 독과점 기업에다가 하면은 쉽게
투자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시총 1위에다가 적금처럼 사모없는 투자 기법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결국에 종목은 매출과 순이익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조금 더 쉬운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주식의 장점은 낮은 세금, 접근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쉽고 또 장이 열리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라서 매매하기에도 좋죠. 화장실 다해. 아니 근데 아침 9시부터면은 출근 딱 하는 시간이니까 좀 눈치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 갑니다. 8시 55분 되면은 다들 화장실에. 돌아오시지 않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식 시작하고 나서부터 출근 시간을 8시로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8시에 일찍 가가지고 다 분석하고 미리 예약 걸어놓고 하시더라고요. 멋있다. 닮아야겠네. 방금 전에 눈이 떠졌어요. 새로운.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한데 한국 주식이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이제 거품이 없는 가격에 좋은 기업을 미리 살 수도 있는 거겠죠. 단점은 규모가 작고 이제 큰 발전이 없는 코스피, 또 심한 변동성,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는 정도일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는 만큼 메워질 수도 있는 거라 단정 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를 일찍하지 않은 게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미국 주식의 장단점은 이제 한국 주식의 그것과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장점은 당연 압도적인 시장의 크기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발전성,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이다라는 거겠죠.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모이고 또 최강 대국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크게 흔들릴 걱정은 좀 덜합니다. 뭐 하면 달러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찍으면 되니까. 맞아요. 연준의 힘.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높은 세금, 그리고 이제 환전 수수료. 환율 변동. 맞아. 그죠? 진짜. 맞죠. 그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장이 열리는 시간이 저녁 11시 반부터 이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서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매매가 힘들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뚜렷해서 저는 일단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알아보셔서 이제 금태민처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동시에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편한 게 이제 살짝 보다가 예약 걸어놔야지. 맞아요. 장이 되잖아요. 체결이 돼 있든 말든 그냥 자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끝나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국장은 이거 보면서 막 시달리면서 막 킵해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장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확실히 덜 화나는 것 같아요. 약간 만약에 맞아, 이렇게 맞아. 자고 일어나 떨어졌다.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쩔 수 할 수 없었어. 있었던 게 나도 잘 되니까 진짜 해야 되니까 운명적으로 말하게 돼요. 맞아. 오히려 속상한 것 같아요. 역시 장단점이 있군요. 주식 투자계의 대부라고 할까요? 모두가 손에 꼽는 투자의 기재들이 있잖아요. 저는 워렌 버핏 정도밖에 모르는데 시중에 나는 워렌 버핏 관련 도서만 해도 수십 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규칙이라고 하면 저도 들어봤는데 첫째,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지킨다. 그래. 너무 당연한 말을. 말을 남기셨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랑 포트폴리오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매 분기 종료 후에 분기별 보유 지분의 변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투자 기재들의 투자법과 포트폴리오도 공개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따르고 있는 투자법이 따로 있으신지 매매를 할 때 나만의 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만의 룰이라기보다는 저는 사계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제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이 달리오라고 정말 유명한 헤지펀드 회장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보통 자산 분배를 할 때 이제 주식과 채권을 뭐 5대5, 6대4 이렇게 분할한다던가 아니면 주식과 채권, 금, 현금 이걸 n분의 1로 나눈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각 자산마다 잘 나가는 시즌이 있다고 봤어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예를 들면 경제가 좋을 땐 주식과 부동산이 잘 나가고 경제가 안 좋을 땐 국채가 잘 나가고 또 물가가 상승할 땐 금, 원자재가 잘 나가고 물가가 하락할 땐 주식이 잘 나가고 이렇게 이분이 좀 오래 과거를 분석했더니 이제 이렇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n분의 1로 균일하게 나눈 게 아니라 성격에 맞게 기준을 나눠서 주식은 30%, 장기 채권 40%, 중기채 15%, 원자재랑 금 각각 7.5%씩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놓는 게 언제든지 큰 손해 없이 굴릴 수 있다 해서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레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꼭 저런 올레더가 아니더라도 여러 자산으로 나누는 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외부 충격에 손실을 덜 입을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누리는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책에서 읽었는데 그냥 종목이 다른 걸 여러 개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주식은 그냥 주식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저 잘못 알고 있어라고요. 저 누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분산 투자구나. 나는 몰빵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아직 저의 룰을 만들어 가는 중에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꼭 지키는 거는 급등주는 안 하는 거, 손 안 대는 거, 그리고 내동매매 안 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살아요. 진짜 손절 라인도 웬만하면 정해놓고 가긴 하는데 막상 하방 찍기 시작하면은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서 이해해요. 매도를 잘 못해요. 할 수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게 잠시 놓치면은 아예 확 내려가 버리면은 이걸 저는 못 놓겠더라고요. 네. 진짜 그냥 버텨야지 하고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코로나 전 시장에는 진짜 아무 룰도 없이 진짜 막무가내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3월 하락장에 진짜 한번 아주 크게 터지고 정신 차리고 조심하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거. 이것도 지키기 좀 힘든데 왜냐면 슈팅이 나오면은 막상 나도 편승해야 될 것 같아서 타려고 하는데 그게 고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물론 고수님들은 좀 오르는 종목도 이게 더 갈지 아니면 진짜 여기가 고점이라서 턴을 해서 내려갈지 이런 게 판단이 서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초보분들은 이게 어느 위치인지에 대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게 굉장히 좀 안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덜컥 탑승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내릴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진짜 현금화 하기 전까지는 계좌에 플러스 뭐뭐뭐리는 저의 빨간 금액은 제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데이터인 거예요. 그냥 데이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3월장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너무해요. 이게 참 인생이 참 더덥구나 하고 현금만 한 게 아니면 제 돈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주식 격언 중에 하나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거여가지고 전 좀 워렌 버핏식 투자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일단 사놓고 저도 좀 존버하는 스타일입니다. 떨어져도 존버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현금이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안 팔고 월급을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할 때 좀 쟁여놓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제가 9 to 6를 다니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매매 타이밍을 절대 잘 못 잡거든요. 맞아.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확 뛰었을 때 왠지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그걸 일단 첫 번째 방지하고, 확 낮아졌을 때, 막 손절해야 되나? 괜히 이렇게, 그거야말로 약간 뇌동매매가지고 안 좋은 가격에 팔게 될까봐 그런 거를 미리 좀 방지하려고 되도록이면 워렌 버핏식 투자를 따라하려고 하고, 애초에 포트폴리오 짤 때도
되도록 정말 많이 분석해서 내 스스로가 그 종목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총 1, 2위 기업은 되도록이 아니고 무조건 포폴에 넣고요. 그리고 저는 경기 변동에 좀 비교적 둔감한 그런 거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식주 관련된 그런 큰 기업들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사치제를 생산하는 종목도 좀 넣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더니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잘 가고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온라인 비트코인과 다름없는 그런 거죠. 맞는 말입니다. 사실 데이터일 뿐이에요. 아직 그 빨간 거를 안 찾았으니까. 숫자예요, 숫자. 예, 숫자에 불과하죠.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추매 이런 거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에 두고 있는 주식 격언이 있다면 참고로 주식한 지 반년도 채 안 된 시드도 소소하게 그지없는 초주린이의 의견입니다. 저는 존버는 승리한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매매해온 주식들을 보니까 제가 매수를 했을 때 그때 평단보다 다 오르면 올랐지 내린 게 없더라고요. 뭐 물론 중간에 또 오르고 내리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욕심 안 부리고 좀 강단 있게 참았으면 작은 이득이라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너무 초보니까 조금 내리면은 당장 내 돈을 다 잃었다는 생각에 급하게 막 주섬주섬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위험한 주식을 건드리는 편도 아니고 또 보통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저 되게 가성비 대장이어가지고 저는 발목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저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목표 금액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진짜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생각하고 계신 투자법이 있으셨네요. 나만의 투자법이 있다면 투자 종목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ETF 종목에서 빨간불을 보고 있는데 저처럼 개별 종목을 잘 모르고 분석도 잘 못하는데 근데 뭔가 섹터가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는 다양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산 분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펀드를, 상승성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주식을 닮았다고 하죠. 특히 환매하는데 한 8일에서 9일 정도 걸리는 해외 펀드와는 달리 손쉽게 환매가 가능해서 해외 ETF에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저처럼 맞는 종목과 그렇지 않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장단님처럼 ETF를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쏟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 최대한 덜 신경 쓰면서도 덜 불안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도둑님 같은 달걀 같은 마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ETF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편의성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이기기가 힘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크게 단점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만 ETF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비교 분석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는 대표적으로 SPY, IBV, BO가 있고요. 나스닥을 따르는 QQQ, 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의 다이아 등이 있습니다. 채권 ETF를 알려드리자면 미국 장기 채권인 TLT, 중기 채권 IEF, 단기 채권인 샤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특징들을 보셔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 같은 거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편이고요. 사실 이게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거품 낀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상 소식 뭐 하나 떴다 하면 그냥 출렁출렁 되는 주가가 제 멘탈로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냥 조사해서 골라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 ETF가 좀 안정적이긴 한데 운용 수수료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체감상 그냥 좀 천천히 오르는 것 같아서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산 투자를 생각하면은 ETF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좀 브랜드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저랑 맞는 종목은 코스피에서도 진짜 대형주,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드는 시총 큰 그런 것들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이슈가 터지면 뉴스도 많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그렇고, 안 그런 종목은 완전 반대죠. 뭐 코스닥에서도 뭐 3만원 미만의 이렇게 말하는 잡주. 한번주 네, 몇천 원짜리 절대 안 삽니다. 네, 한번 그렇게 저도 약간 배워본 적이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너무, 그러니까 정보가 없고, 또 시총 자체가 작은 코스닥은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 네, 잘 간다 그래도 그냥 듣고 흘리는 편이에요. 그냥 갖고 노는 거잖아요. 네. 그렇고 뭐 다들 ETF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소나님이랑 비슷하게 잘 모르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막 운용 수수료라는 일반 주식 개별 종목이랑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게 좀 고려하는 지식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냥 금이랑 은 ETF 그것만 소량하고 그냥 있어요. 반짝거리는 거. 예.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산 증식의 의미가 크잖아요. 네. 사실. 부자 될 거예요. 제가 1, 2%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주식시장 처음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를 맞아. 많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씩 있으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경험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입문 단계인 초보분들에게 통할 만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뭣도 모르고 리딩방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카카오 이제 오픈 채팅방에 보면은 뭐 많죠. 무료 리딩방, 네. 뭐 주식 스터디방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아는 주식이라고는 삼성전자랑 셀트리온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스터디 한다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를 들어갔는데 보통 스타일이 어떠냐면 방장이 주식 몇 개를 추천을 해줘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걸로 이득을 보면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여러 추천주 중에서 누가 손해보는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그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다 이익만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공부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서 아무리 괜찮다 하는 주식도 딱 한 개씩만 샀거든요. 네. 근데 익절을 한 주식은 이익이 정말 너무 소소하고 뭐 1, 2%? 작고 귀여운. 정말 자꾸 앙증맞은 그런 이익만 보고 선물한 주식은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30% 아래까지 내려가는 알지, 걸 알지. 보는데 그나마 한 주씩만 산 데다가 또 리딩방에서 알려준 주식은 한 주에 10만 원 넘는 거는 안 샀거든요. 제가 또 굉장한 가성비 대장이고 그래서 그나마 손해가 크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원통해도 매매를 한 손가락은 제 거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리딩방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면 방을 폭파시키더라고요. 옮길 때가 되게 네. 뭐 물론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매의 선택과 책임지는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장이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손줄도 거의 없었고 그때는 시드 자체도 지금보단 좀 작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뭐 조금 나면은 그냥 용돈벌이 하고 가끔 잘 풀리면은 부모님 선물도 뭐 사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건방진 생각이 진짜 올해 3월에 아주 와장창 묻어도 내렸죠. 그때 제 전 재산은 50%가 날아갔거든요. 진짜 한 2, 3일 만에 와장창 내려앉았어요.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서 막 욱욱거렸거든요. 앉아서 막 식탁에서 아침 먹다가 보면 이러고 왜냐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숫자가 그래서 비상사람적이긴 했어요. 네, 그렇죠. 파란 비가 내렸습니다. 내 마음은 내리고. 근데 물론 팔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손해는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하고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막 넘기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뭐 복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긴 해서 한 3,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빨간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크게 혼난 뒤로는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조심해서 약간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료 스터디방에 탈을 쓴 리딩방 같은 거를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유료 리딩방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무료 리딩방 있으면 진짜 혹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익을 숫자로 찍어서 보여주면은 와 이거 진짜인가? 하고 약간 혹하게 돼요 사람이. 누구는 돈 벌고 싶어서 주식을 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벌고 싶어서 막 돈 조금 주고 수익을 내면은 그건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 하는 혹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얼마 정도 하나요? 되게 저렴한 데는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방도 있는데 뭐 아니면은 뭐 1년치 끊어가지고 뭐 몇백씩 하는 데도 있고 몇 천도 있진 않을까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뭐 한 3개월에 300인가? 뭐 그랬던 거 같거든요. 근데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리딩방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손해본 사람은 진짜 말을 안 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손해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누구 쌤의 말을 안 들어서 손해가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런 방에는 좀 바람을 잡는 몇 명 있어요. 쌤하고 쌤의 수제자 A, B, C, 뭐 D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 담당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뭐 유료 가입을 했는데 뭐 며칠 만에 그 가입비를 완전 다 벌었다 이러면서 바람 잡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소위 뭐 바람잡이가 있다, 뭐 쌤이 있다 이런 그런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쇼나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리딩방에서 이제 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다른 그냥 방장 아닌 그냥 참여 인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을 하면서 여론을 이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같은 업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둘이 같은 같은 직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밖에 모르잖아요. 맞아요. 방장이 또 방을 폭발시키면 또 이 인원들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맞아. 여론을 그분으로 살 돌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절대 그분들이 저희랑 같은 입장이 아니신 분들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항상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리딩방 하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정말 그 운영진들이 맘먹고 운영하는 데는 사람들 진짜 쏙 빼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번거 인증글 올라오면 앞으로 이게 내일부터 사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네.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패거리가 있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 방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무조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고 그 사람 위주로 정말 바람잡이, 회원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 4-5명 이상 네,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한번 들어갔을 때 일단 뭐 그땐 돈도 없고 그냥 사람들 올리면 돈 많이 버는데 좋으시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방장님이 어느 날 다른 이렇게 파생 오픈 카톡방을 만들더니 거기서 이제 그날 급등주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쫙 뽑아가지고 엑셀표를 만든 다음에 한 사람당 하나씩 그 분석하라고 매일매일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숙제를 안 하거나 몇 번 이상 안 하면 강퇴당하고 그날 바로 비번 바뀌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유치하지만
왠지 그냥 이 방에 남아있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밤에 잠 안 자고 막 또 검색해가지고 막 하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희를 공부시키려는 그런 정말 뭐 봉사 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알아야 되니까 본인이 그냥 뉴스 기사거리 읽듯이 알고 싶으니까 예, 그렇게 분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당장 추천주랑 제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종목이 겹쳤을 때가 있어서 그래 한번 사보자. 남들 버는 것처럼 나도 한번 벌어보자. 반짝감 벌자. 이러고 10만 원을 샀는데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25% 딱 오르는 거죠. 바로 그냥 방장님이 팔라고 할 때 딱 팔고 수익 인증했더니 그 인증하면서 제가 후기 글을 막 썼죠. 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방장님의 매매 스타일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썼더니 개인톡으로 통화를 하자고 오더라고요. 네, 그 전에 맞아. 통화를 하자고 하기 전에 이게 오픈 카톡방에도 알고 보면은 그 선물 보내기 기능 되는 거 아세요? 네,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볍게 그 이디야 커피 하나 보내드렸죠. 11조 개념으로다가 그랬더니 너 같은 애는 없었다 이러면서 통화를 하자고. 너 같은 애 처음이야. 통화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쾌활하시고 생각보다 인간적이시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번 통화하면 1시간 했으니까. 네, 근데 되게 뭐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 거의 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고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현금화를 해라.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도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주식이니까 너가 지금 잔이 좋아서 맨날 버는 거지. 안 그러면은 너 지금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뭐 정말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세력이자 쩐주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 갖고 온 주린이 분들을 의외로 이렇게 세력분들이 귀엽게 받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어깨 너머로 고수의 매매를 한번 배워본다. 이런 접근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거기서 내가 여기서 막 얼마 몇만 원 꼭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그나마 갖고 있는 용돈마저도 그냥 영원히 될 수도 있으시니까 물량을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수의 매매법을 한번 구경이나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입장을 하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 먼저 하나 더 생각났는데요. 그 리딩방, 제가 들어갔던 수많은 리딩방 중에서 반 이상이 그냥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사행성 게임, 뭐 홀짝 이런 사다리 이런 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그게 주인 것 같고 이제 주식은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몇 개만 이렇게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이 이제 그날 좀 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나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를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이런 거 이제 메꾸셔야죠. 약간 시드 얻어 가셔야죠. 하면서 이제 그 게임을 또 막 시작을 해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진짜 큰 근데 반 이상, 리딩방에 반 이상이 그랬어요. 근데 더 바쁘다. 그렇게 해서 근데 또 막 그거를 또 주식처럼 수익을 또 인증을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식으로 이런 거 이걸로 다 메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순간 해볼까 약간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오전장에, 딴 거 오후장에 읽고. 그러니까 사다리로 또 읽어야겠다. 사다리로 만약에 잃었다, 불만 얘기한다, 그럼 그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아니, 주식이 잃으면 그래도 뭔가, 뭐 주식이 잃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다리 게임으로 잃었다, 이거 조금, 그쵸. 투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름도 막 다양한 것 같은데, 막 사다리 말고도 뭐 다른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료방은 정말 다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유료방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제일 위에 뭐 100만 원 방 있고 80만 원 방 있고 맞아. 맨 마지막에 무료방으로 내려온다고 다 맞아. 도주한 다음에 그런 말 생각나네요. 맞아요. 저는 너무 소소하게 했기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삼성전자랑 같이
그 진단 키트주로 한참 핫했죠. 그때 단타를 도전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진단 키트주로 워낙 수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이게 심리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겁도 없이 했는데 이게 진짜 휴대폰을 몇 분에 한 번씩 막 들었다 맞아요. 하고 되더라고요. 하고 정말 저 진지하게 그 HTS 할까 그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제 본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워서 저는 사실 이제 빨리 빠져나왔었어요. 네, 빨리 빠져나왔는데 만약 이게 까딱하면 진짜 간발의 차로 빠지면 답도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또 욕심이 나면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이제 본점 찾아야 된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카지노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기너스 럭이라고 처음에는 뭔가 잘 되다가 맞아요. 지금 나 잘하는가 보다 하고 맞아요. 그렇다면은 시도를 좀 늘려야지 이러고 하게 되면은 맞아. 잃는 게 크니까 또 본전 찾아야겠다 하고 얽히는 거죠 그냥 못 빠져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단타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맞아. 네, 정말 잘하시는 사슬 분들이 캠핑 이런 것들은 그쵸. 고수분들이 하는 또 해외에서 뭐 주위에서 단타로 막 돈을 잘 버는 어떤 수익을 이제 뭐 증명을 하실 때 힘들으시겠지만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게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 가서 그 말씀하신 그 사행성 도박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냥 카드만 꽂아놨어. 그냥 뒤에 이러고 있어요. 저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박이나 이런 사행성 같은 거에 아예 진짜 신경을 끄게 됐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감정 표정도 없어. 그냥 카드를 딱 꽂아놓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빠지지 않기 그럼 위해. 무슨 재미일까? 그냥 가끔 진짜 돈도 말로 나가고 그냥 관심이 없어.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거기 중독된 트라우마 사람이. 생겼겠다. 그래서 진짜 경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열로 누르는 건 내 손가락이지만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거나 소문을 따르기보다는 내 돈이니까. 그렇죠. 나만의 분석을 통해서 손절이나 입절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거나 팔 때 적어두라고 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야 있지. 주식시장이 3월 19일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소비 심리를 회복하면서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는 예금 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향후 10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고. 그렇죠. 가자. 무섭네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경험했던 급격한 반동을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도 보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의 주식시장이 과해서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떤 전망을 보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완전 확신하는 편이고, 아까 왜 맨 처음에 제가 종목을 사기 전에 적정 주가를 다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종목들의 적정 주가가 다 돌파가 됐고 진짜 심한 거는 두세 배까지 넘어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같은 마음인 거죠. 1년 혹은 10년 뒤에도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걸 보고서 다들 지금 몰려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뭐 현실적으로도 지금 부동산 재대도 심해지고 실물 경제도 나쁘니까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건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숫자로 따지자면 아까 이것도 맞아 장단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 동학 개미들이 산 게 53조래요. 순매수액이 53조고 개미가 아니야. 네, 심지어 심지어 오늘 며칠이죠? 15일. 네, 오늘 지금 녹화하는 15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증시 대기 자금이 무려 18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조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무역
무역 협상 때문에 많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타결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 감소 예상액이 53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금 3번 휘청이게 하는 돈이 개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다 가자 이거 외치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일단은 말씀 딱 드리자면 할 거예요. 할 건데 왜냐면 뭐 단적인 예로 또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할 때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겨우 한 주 받잖아요. 그만큼 경쟁 돈이 치열했죠. 네,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그 카카오 게임즈의 그 공모권이 24,000원짜리였어요. 1,000만 원을 줘야 24,000원짜리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거가 딱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증시가 많이 과열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돈이 지금 거의 뭐 증시판에 다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되고 그것 때문에 대출도 굉장히 많이 위험 수익까지 올라가고 근데 하지만 이 거품은 쉽게 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너무 기대하는 바가 커요. 물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내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말의 위험감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새벽에 코로나가 지금 뭐 계속 있는 한에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들고 뭐 저는 일단 뭐 애초에 세력이 흘린 콩고물을 좀 주워 먹자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때는 조금 쉬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손이 바뀌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직 그 이후의 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보자니까 그래서 일단은 잠깐 쉬면서 뭐 딜러도 바뀌고 룰도 바뀌는데 그런 걸 좀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 한참 주식 초보지만 코로나 이후 장에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갑자기 대거 몰려서 자금이 진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진짜 자주 있더라고요, 요즘은. 예전보다 기대 심리로 인한 급격한 움직임들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딱 3월 급락 이후에 장이 계속 좋은 상태였던 것도 맞거든요. 그 이후에 오셨으면 어쨌든지 뭐 큰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작은 돈을 버신 분도 있으실 거지만 잃은 분들 비중이 아마 그 전장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실물 경제는 사실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엔 진짜 엉망이잖아요. 엉망이거든.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지수만 올라오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일단 낮으니까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쏠려서 엄청난 과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하락장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 초보니까 감히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은 못 하겠는데 거품이 언제 한 번은 뭐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앙처럼 그렇게 터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충격을 좀 줄 만한 그런 버블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을 좋아하니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속 지켜보고 아마 지속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이상 주식시장에 자금은 계속 흐를 거니까 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이제 타고 좀 가는 거죠. 가자! 저도 소나님 의견, 금타님 의견 다 공감하고요. 뭐 지금 낮은 금리도 그렇지만 또 부동산 투자가 전보다 지금 줄어있잖아요. 그 자금이 또 주식으로 유입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가 성행하기 전까지는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흐름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소나님이 또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보수적인 시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시장이 과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풀린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까지 합쳐서 풀린 유동성이 전부 다 주식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처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시장을 예측하는 건 사실 신만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못하는 맞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제가 언제 다시 살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나스닥
연수가 흘러갈 때. 네. 그때 이제 쭉쭉 찬스라고 했는데, 사실 좀 그때도 아직 안 샀거든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좀 길어지면 그 시장에 관계없이 그냥 분할 매수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얼마씩 그냥 적금처럼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나은 것 어차피 같아요. 장기로 투자할 거라면. 맞아요. 단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오늘 그 주식의 시작부터 투자법이나 종목 전망 이야기까지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여의주를 통해서 주식을 시작하려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피 같은 수수료를 아낍시다. 예, 증권사에게 월급 주는 일은 이제 그만 네이버. 네, 여러분들 증권사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시길 정말 바라고요. 요즘은 증권사들이 첫 계좌 개설 고객한테 현금도 주고 무료로 주식 한 주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 매매 수수료랑 환전 수수료 우대는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이런 프로모션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으로 4만 원 벌기보다 증권사에서 주는 현금 꼭 받으세요. 다들 검색 많이 하시고 증권사별 프로모션을 적극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하자면, 주식은 자기 그릇 크기만큼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 생각에 금타님 그릇은 아주 큰 것 같은데. 사발이에요, 사발.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릇 크기가 정말 그만큼이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팔랑귀가 아니신 분들도 돈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쉽게 휩쓸리기도 하거든요. 간혹 정말 뭐에 씌인 것처럼 이 주식 무조건 되고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고 내 전재산은 물론 가족들 재산까지 무조건 올빵해야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무조건 추천해줘야 한다는 느낌이 오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되면은 가족이고 친구고 한방에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만 했으면 합니다. 그 범위가 내 그릇 크기인 거예요. 명언입니다. 저도 주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근데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한 주라도 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비싼 거 말고, 없어도 되는 용돈? 그 정도로 딱 한 주만. 이제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지거든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일단 하나만 사보면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고 이 회사 관련된 뉴스 진짜 저희가 느끼거든요. 주식 사고 나면 뉴스를 보게 돼요. 네, 보게 되고 또 연관된 기업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소에 저는 유튜브를 즐겨보긴 하는데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나 어플이나 자기한테 맞는 플랫폼에서 심심풀이 삼아서 습관처럼 좀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심이 생겨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 말씀 소나님. 저는 사실 직장인분들, 제 전 직장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직장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을 되게 많이 낸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 전업 투자자를 해야지. 이런 판단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많이 벌 땐 많이 벌리지만 없을 땐 없는 거, 손해보면 또 손해보는 거, 고정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라는 그 틀 안에서 고정된 금액을 받고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이지. 갑자기 나 코로나 이후에 좀 잘 되니까 한번 전업 투자자 해봐야겠다고 그만두는 거는 조금 섣불리 그런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좀 들어가지고, 네, 책에서 사실 읽었는데, 만약에 매달 주식으로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 없다면은 전업 투자자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일관성 있는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게 맞다 이런 의도를 전달하시려고 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쉽지만 여의주의 주식 이야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의주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인스타로 알려주시면 더 많은 다양한 여성들의 주식 이야기를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화에서는 여성의 몸에 관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에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